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오늘 청약이 마무리된 네오 이문택의 혼란스러운 배정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 대우입니다. 미래에셋 대우는 종합 경쟁률 864대 1이었습니다. 청약에 총 12만 1,402건이 참여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균등 배정 주식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의 배정 주식수는 131만 2,500주입니다. 이 중 50%인 65만 6,250주 이상이 균등 배정되어야 합니다. 청약 참여자 수가 12만 1,402건이기 때문에 이를 나누면 5.406이 됩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동일한 주식수를 주려면 6주가 배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미래에셋 대우의 균등 배정 주식수는 6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청약 참여자들에게 전부 6주씩을 나눠주면 72만 8,412주를 나눠주게 됩니다. 그 결과 비례 배정 주식수는 많이 줄어든 58만 4,088주가 됩니다. 이제 이 주식을 가지고 비례 배정이 진행됩니다. 그 결과 최종 비례 경쟁률은 1941.96이 됩니다. 종합 경쟁률보다 2.25배가 높습니다. 거의 20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입니다. 균등 배정 주식수가 6주로 최소 단위로 신청할 수 있는 10주 청약 증거금에 해당하는 5주의 대금보다 조금 많습니다. 따라서 10주를 청약하신 분들은 추가 납입 입출금 동의에 예를 하셨다면 7,500원을 미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주를 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10주를 신청하셨는데 아니오를 선택하신 분들은 5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래도 미래에셋 대우는 매우 깔끔하게 끝난 편입니다. 이어서 하나금융투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는 청약 시간인 오후 3시 20분부터 입금 장애가 발생했는데요. 그에 따라 경쟁률을 지켜보시고 비례 배정에 참여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거의 막판이 돼서야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예전 TLB의 DB금융투자와 같이 시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은행 공동방 장애라고 했지만 다른 이체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4시가 거의 다다른 시간에 돼서야 공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금융투자를 포기하시고 미래에셋 대우로 비례 배정을 하신 분들은 취소할 수가 없어서 배정 주식수에 조금 손해를 보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하나금융투자의 경쟁률은 1120대 1이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균등 배정 수량을 미리 계산해서 보여줬는데요. 18주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줬던 미래에셋 대우의 경쟁률은 종합 경쟁률이었지만 하나금융투자의 경쟁률은 균등 배정이 제외된 비례 배정 경쟁률이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 대우의 864대 1보다 훨씬 낮은 경쟁률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블로그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경쟁률을 보실 때 종합 경쟁률인지 비례 배정을 계산한 경쟁률인지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해당 정보로 계산해보면 총 참여자 수는 미래에셋 대우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 68,1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유가 된 비례 경쟁률을 기반으로 역으로 종합 경쟁률도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종합 경쟁률은 556.89대 1로 추정이 됩니다. 앞에서 확인해 본 미래에셋 대우의 864대 1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금융투자의 균등 배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8주로 청약당 받게 되는 주식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 결과 최소 단위인 10주, 그리고 20주, 30주, 40주를 신청하신 분들이 모두 다른 주식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투자설명서에서 밝힌 균등 배정 방식을 보면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 수량보다 작은 경우에는 청약한 주식수까지만 배정이 된다고 밝혀 있습니다. 따라서 10주를 신청하신 분들은 10주 이상을 받을 수가 없고 20주를 신청하신 분들은 20주 이상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금융투자에는 미래에셋대우와 다르게 추가 납입 출금 동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10주에 해당하는 청약증금은 5주, 20주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은 10주, 30주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 15주, 40주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 20주 내에서만 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10주를 신청하신 분들은 5주, 20주를 신청하신 분은 10주, 30주를 신청하신 분은 15주, 40주 이상을 신청하신 분들은 18주씩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약을 살펴보면 10주, 20주, 30주를 신청하신 분이 제일 많습니다. 앞에서 청약 참여 수를 나누면 17.8주가 남았는데요. 5주, 10주, 15주만 받는 분들이 생기면서 무조건 배정된 주식의 50%는 나누어줘야 하는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19주를 나눠줘도 50%에 미치지 못하고 20주를 나눠줘서야 비례배정 주식수가 50%를 넘어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결국 최종 균등배정 주식수는 20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전 기업 분석 영상에서 하나금융투자는 60주 이상을 신청하시라고 권장해 드렸는데 하나금융투자의 청약 참여 수가 다른 증권사에 비해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기가 없거나 배정 주식수가 많은 청약의 경우 균등 배정 물량을 다 받고자 한다면 넉넉하게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주의사항은 기업 분석을 할 때 항상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유민텍의 청약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진행되었는데요.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좋은 수익 얻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인기 좋은 청약에서는 오늘과 같은 이체불능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 금액을 미리 이체하고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체불능 시에도 연계기간은 이체가 가능했습니다. 이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균등배정 참여 시 인기 없는 청약이나 배정 주식수가 많은 주식에 균등배정 주식을 다 받으시려면 최소 단위가 10주가 아닌 넉넉하게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네이버 경제 전문 블로거 아이언입니다. 댓글 피드백을 전부 드리지 못하지만 남겨주신 소중한 피드백과 응원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